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은 빠졌죠. 예, 그냥 빠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석유고요. 두 번째는 이 페드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져 갔다. 요거 두 가지를 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인 이 페드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좋을 것도 없으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게 중요했죠. 이 유가 부분.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면 이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 파손으로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출량이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당연히 이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수요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WTI 기준으로 114.93달러, 5.18% 상승 마감했고요. 인플레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오늘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서방 진영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 채권은 상승하였고 달러는 강세를 보여줬고 금 역시도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채권이랑 달러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봐두면 좋을 것 같은데 채권은 알겠는데 왜 달러는 이게 문제가 되냐? 이 달러 강세가 되면은 원화 약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원화 약세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손 때문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때문. 자,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온 뉴스는 이거예요. 파우르장. 디지털 금융 상품이 금융 안정에는 위험하다. 가상화폐. 이쪽이 혁신이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페드의 이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지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는 이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 5월달 50bp 인상과 이 QT 대차 대표 축소 모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역시도 올해 몇 번은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며 QT와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까지 진행을 해서 극단적인 이전과는 다른 자금 회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은 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느냐? 인플레를 잡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여는 이사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CPI와 PPI 그 이외에도 원자재나 곡물의 가격이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진행이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테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전에 생각을 했던 고점보다 낮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모기지 금리 급등이 계속 보여지기도 하고 해서 주택 대출 수요가 미국 내에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의 영향에 신규 주택 판매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미국 쪽에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그널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서브프라임 때 쫙 올라가고 쭉 떨어졌다가 지금 거진 10년 만에 다시 올라온 건데 다시 떨어질지 살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하나씩 지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끝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스탈렌티스와 손을 잡고 합작사를 짓는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 반대했던 에너지 기업은 아예 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쪽에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본격화가 되는 모습이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배터리 소재주나 아니면은 이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진칼 KCGI 지금 2년 만에 표대결이 됐는데 조원태 회장이 압승을 했다라고 하죠. 이 표대결로 인해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경영권 이슈보다는 앞으로 합병했잖아요, 아시아나랑. 거의 합병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요걸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시장의 부는 이 개발자 열풍, 구직자 몰리고 기업 채용은 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딱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아, 개발자 몸값이 비싸져서 개발자 몸값을 주 연구 개발비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늘어나겠구나. 두 번째, 이 개발자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 이 구인구직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더 올라가겠구나. 여기가 어디다? 원티드랩이다. 한국에서 이 개발자 이쪽을 잘 노려갖고 상장까지 간 기업은 이 원티드랩이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겟을 잘 정했어요, 얘네가. 그래서 이 원티드랩이 이러한 열풍이 계속 몰리게 되었을 때 몸값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목재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재 관련주들,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업체들, 사재기 끝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이제 당선자죠. 예, 시진핑 이 중국 쪽에 국가 주석과 통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 TV 토론에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국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시진핑 이 국가 주석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 테마 역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를 어떤 식으로 끝낼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훑어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시장 정리는 장 시작 전에 제 채널 커뮤니티의 링크를 통해서 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리포트 공부 종목 역시도 같이 보자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장 분석 말고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 한국 BNC 봐야 될 뉴스가 뭐가 있는지 최근에 조금 기대가 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가다가 조금 아쉽게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부터 우선적으로 보자면 자, 리게브리오 승인의 영향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머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머크에서 만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승인이 나오면서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건데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경구용 치료제는 이 국내에서 자사 생산하는 이 제품들 비교했을 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자사의 싼 제품들이 나왔을 때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공장을 생산을 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치료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여 일단은 아시겠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골든바이오텍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만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 데이터 좋으면 한국 BNC도 오를 거고요. 안 좋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있으면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정말 데이터가 좋다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그 데이터 발표 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결국 기대감이죠. 한국 BNC 역시도 골든바이오텍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 일단은 뭐 1일 비하지 말고 골든바이오텍 데이터 발표 전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기 전 수급도 보자면 야, 외국인 좋아요. 계속 삽니다. 여기서 사요, 그냥.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 비슷한 모습이 나왔을 땐 항상 올라갔어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를 넣어줬을 때. 근데 아직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안 나오고 있죠.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힘 모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정도 떨어진다라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불안했으면 야,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에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괜찮은 상황을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지지라인부터 보자면 제가 뭐 이거 11선, 21선 둘 중에 하나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두 개 다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월봉의 20개월선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친구가 아래에서 버텨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0개월선 그 옮겨지는 거 보고 거기서 지지해주는지 그것만 일단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지지라인 세 가지가 아래에 깔려 있고 셋 모두 머리를 위로 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걸 1번으로 놓고요. 외국인 수급 좋고 그런 상황이 오다가 한번 터지게 된다면 일단 봐야 되는 거 하나. 241선. 진짜 이걸 두 달 내내 못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힘 모아서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뚫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1선도 가까워가지고 같이 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뚫어준다면 여기 뚫어주면 야, 더 갈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121선 여기 터치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 번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21선을 터치하면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든지 간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터치하면은 당일날 파는 게 아니라 야, 오늘 터치했네. 내일 또 가겠다. 걸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난 좀 단기적인 성향이야. 이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래. 유상증자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난 이거 이평선만 지켜준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0개월선 보면 된다. 자,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힘 모아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240을 뚫어준다. 60도 뚫어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121선 다음까지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터치하고 떨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본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국 BNC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의 길어짐을 좀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한국 BNC를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곧 있으면 이제 구독자가 12,000명이 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 이벤트를 라이브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12,000명을 찍는 그 주의 주말 토요일 저녁쯤에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물론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종목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독과 좋아요랑 제 채널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많이 써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댓글 써주는 거 보고 많은 힘을 얻고 하니까 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히읗 하나짜도 괜찮으니까 댓글 하나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역시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고 올라갔던 종목 여긴 안 적었는데 이러한 써네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5% 정도 올라갔고 요거 말고도 뭐 영풍정밀 19일 날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이죠. 쭉쭉 합쳐서 한 5% 이상 올라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까먹고 여기다 안 적어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많이 최근에 드린 것 중에 올라간 거 말씀드리면 저 사주 시푸드 2월 24일 이때 말씀드리자마자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2파 나오고 있는 거 체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제가 공부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